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만난 미국과 북한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편지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망을 피해서 불법적으로 엄청난 양의 정유 제품 거래를 늘려왔고 리비아와 예멘 등의 무기 수출도 시도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재 회피 움직임의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최소 열흘은 불볕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도 대구 39도, 서울 35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입장차를 재확인했습니다. 회의 현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가 전달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리용호 외무상에게 다가갑니다. 서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우린 곧 다시 만나야 한다고 하자 리용호 외무상은 해야 할 건설적 대화가 있다는 답을 했다고 미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는 리용호 외무상에게 서류 봉투를 전달합니다. 봉투 속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편지까지 전달됐지만 본론을 두고선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연설에서 미북 공동성명의 균형적, 동시적, 단계적 이행을 주장하며 미국이 종전선언 문제에서까지 후퇴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오후에는 상회의에서 우리 원총 입장을 밝히는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연설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I've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to achieve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과 북한 외교관들이 악수와 잽을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북한이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망을 피해서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불법 원유 제품 거래를 늘려왔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외국인 브로커를 통해서 리비아와 예멘 등의 무기 수출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AFP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전문가 보고서는 석유 환적이 북한의 주요한 제재 회피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은 채 석유와 석탄 제품의 해상 거래를 크게 늘려 안보리 결의안에 계속해서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40척의 선박과 130개 업체가 관계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리비아, 예멘 등의 시리아 브로커를 통해 무기 수출을 시도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중개인으로 지목된 무기 거래업자 후세인 알리는 예멘과 리비아의 무장단체에 북한식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지난 3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중국과 인도 등의 석탄, 철강 등을 수출해 약 158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합작 투자를 하고 있는 200개 이상의 기업을 밝혀냈는데 그중 대다수는 러시아의 건설 기업이었습니다. We have seen reports that Russia is allowing for joint ventures with North Korean firms and granting new work permits to North Korean guest workers.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한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 압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어젯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오늘 대구가 섭씨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 같은 무더위는 앞으로 최소 열흘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최악의 무더위가 주말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대구가 39도, 서울이 3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서해안 지역에 산발적인 비 예보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까지 서울은 14일, 부산은 18일 동안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강릉에서는 아침 기온이 30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최근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이 폭염에 집중적인 피해를 봤다면 어제부터는 남서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며 영남 지역이 더위의 중심이 됐습니다. 괌 해상에서 13호 태풍 산산이 북상하고 있지만 진행 속도가 느리고 일본 동해안 쪽으로 진로가 예상돼 무더위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절기상 가을의 시작인 입추가 있지만 기상청은 35도를 넘는 폭염 경보 수준의 무더위가 앞으로 최소 열흘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선원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기계에 끼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는 한국인 2명이 바닷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홍윤주 기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배 위의 환자를 구조합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제주시 한림항 해상에서 129톤급 어선에 탑승한 선원 2명이 그물을 끌어올리다 기계에 끼었습니다. 이 사고로 51살 양모 씨가 숨졌고 58살 김모 씨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해경은 선장과 동료 선원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신주가 완전히 쓰러져 뒷건물을 덮쳤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서울 신월동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전신주 2대가 쓰러지면서 인근 아파트와 식당 등에 6시간 동안 전기가 끊겼습니다. 운전자 67살 박모 씨와 동승자는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한국인 2명이 바닷물에 빠져 숨졌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하와이 매체 하와이 뉴스나우는 한국인 40살 남성과 37살 여성이 지난 2일 마우이 섬 케와카프 해변 근처 바다에서 엎드려 물에 뜬 채 발견됐으며 익사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텃밭인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만큼 후보들 간의 신경전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광주 연설 열기는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50대인 송영길 후보는 세대 교체론을 내세워 다른 두 후보를 견제합니다. 이해찬 후보님 53세에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내가 56세입니다. 저 송영길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김진표 후보는 선명성을 강조한 이해찬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여당 당대표가 여야 충돌의 빌미만 제공하고 싸움꾼으로만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에게 욕먹고 대통령에게 부담만 드리게 됩니다. 이해찬 후보는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또다시 20년 집권론을 내세웠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4번 정도의 연속 집권이 필요합니다. 광주와 전북, 전남은 전체 권리당원의 27%를 차지합니다. 호남의 민심이 수도권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번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대전 충남을 거쳐 18일 서울 경기까지 전국을 돌며 대의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칸 영화제 수상작들이 여름 극장에서 맞붙었습니다. 올해 황금 종려상을 받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은 예술 영화로는 드물게 국내에서 8만 명 가까이 관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올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어느 가족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들의 끈끈한 연대가 관계의 본질을 고민하게 합니다. 血縁以外のものでつながろうとする共同体というものの可能性みたいなものを自分なりに捉えてみ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作った映画でした。 일본 거장 고레에다는 이 작품으로 가족 영화의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Where is she? What did you do to her? 지난해 칸 각본상을 탄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킬링 디어는 관객을 극한까지 몰고 갑니다. 신의 저주를 풀기 위해 딸을 제물로 바치는 그리스 비극의 딜레마를 현대로 가져왔습니다.
And my children should have to pay the price. 인간의 이기심을 파헤쳐 끝끝내 관객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The Square er en frizone, hvor tillid og omsorg råder. I den har vi alle lige rettigheder og forpligtelser. 루벤 웨스틀룬드 감독의 더 스퀘어는 시종 냉소적인 유머로 가득합니다. 전작 포스마주어 화이트 베케이션에서 인간의 본능을 고찰한 감독은 이번에도 현대인의 이중성을 꼬집습니다. Do you remember what happened between us? 더 스퀘어는 지난해 칸 황금종려상 수상에 이어 올 초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 이런 전시회는 어떨까 싶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미술관 한가운데 들어선 풀장. 신기한 듯 카메라를 눌러대지만 누구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No water underneath? No. It's just material, it's resin. It looks like a glass and the water is underneath. But yeah, no, there is no. 푸른 물 속 위트 있는 글씨까지 곁들인 이 작품의 작가는 스페인 출신 26살의 코코 카피탄. 패션 사진작가로 유명 브랜드 구치와 협업하면서 명성을 얻었는데 사진부터 회화, 핸드라이팅, 설치, 심지어 영상까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Realize that it's really boring to be completely confident in just one area. So I enjoy more when I'm trying something new that I don't know how to use quite well. I think it also helps translate my art really well. 아시아 첫 개인전. 열심히 살아가는 삶에 주는 용기와 격려가 주제입니다. 보러 온 사람들한테도 뭔가 자기가 해주고 싶은 말을 전달해 주는데 그게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미술을 뭐랄까 이제 일반인들로 하여금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마련해 준 자리인 것 같아서 때론 은은하고 평범하게, 때론 시원하고 과감하게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예술의 경계가 자유로워집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